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부드러운 말씨는 친구를 많게 하고 우아한 말은 정중한 인사를 많이 받게 한다. GP에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오클랜드 카운실에서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앤드 미니마이제이션 플랜,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계획으로 2040년에는 오클랜드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제로가 되게 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늘은 인포나의 김혜정 상담원과 함께 쓰레기를 줄이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말씀 더 해주시죠. 제 소개요? 네, 일단 김혜정이고요. 인포나우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제 쓰레기를 줄이자이죠. 예. 네. 어떤 걸까요? 일단 오늘 말씀드릴 거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앤 미니마이제이션 플랜이라 그래서요. 제로 웨이스트 바이 2040라고 이제 오클랜드 카운슬에서 목표를 세우고 하는 건데 한국말로 하면 즉 이제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로 웨이스트 2040는 2040년이 됐을 때 오클랜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거예요. 이 계획 자체는 이제 실제적으로 수립된 거는 한 2011년, 12년 요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2010년도에 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오클랜드시에서 어떤 쓰레기가 나오는지, 어느 만큼 나오는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해서 11년, 12년부터 원래는 시행을 하고 조금씩 했는데 원래 계획은 훨씬 더 이게 모든 게 빨리 되는 거였어요. 근데 계획을 세워놓고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사실 오클랜드시는 통합이 돼 있는 건데 그전에는 7개 시가 다 따로따로 이제 자기네 자체 관리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통합을 시키려니까 이미 기존에 계약이 됐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지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독특한 생활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계획을 바로 도입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보다는 문제점이 훨씬 더 많을 거다라는 이제 그 통계가 나오는 바람에 조금씩 계속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완전히 통합이 되진 않았는데 언젠가는 이제 쓰레기 수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다 통합이 될 건데요. 지금 현재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40년이 됐을 때는 쓰레기가 제로가 되게 하는 목표를 세웠잖아요. 이제 단계별로도 세우고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도 어떻게 할지 이제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요. 지금 현재는 2021년이 됐을 때 쓰레기를 그러니까 2010년을 기준으로 한 그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를 줄여보자는 거예요. 2010년에 그 통계가 각 1인당 한 사람이 1년 동안 내놓는 쓰레기가 약 160kg이래요. 그거를 30% 줄여서 110g까지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8년이 됐을 때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한 그 110g에서 다시 20%를 줄여서 88kg이 되게 하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단계별로 계속 줄여서 2040년이 됐을 때는 쓰레기가 제로가 되는 그 목표를 성취하자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네. 상당히 큰 계획이네요. 그렇죠. 네. 네. 일단은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그 160kg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감이 오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통 사용하시죠. 쓰레기통. 네, 그렇죠. 120리터. 그게 120리터짜리 통이거든요. 네. 오클랜드시는요. 그 120리터짜리면 그러니까 60리터짜리 통으로 비닐봉지 이제 노스쇼아나 와이타카리는 이전에 사용했어요. 지금은 바뀌었지만 그걸로 160kg이면 24개 봉지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통으로 하면은 12개가 되겠죠. 한 사람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면 그 2배가 되겠죠. 그러면 12번 내놓는 거에서 1년에 혼자 살면 12번. 그러니까 두 명이 살면 24번을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4명이 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을 계속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저는 사실은 늘 쓰레기 봉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마다 통을 사용하는 데가 있고 봉지를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은 봉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봉지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일단 내가 쓰레기 봉지를 사서 그러니까 2명이 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내보내면 평균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적게 내보내면은 이제 평균보다 쓰레기를 적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각 가정에서만이에요.
근데 쓰레기가 가정에서만 나와요?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뭐 공사 현장이라든가 솔직히 가정에서 나오는 것보다 외부에서 나오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음식점이라든가 또 행사하면은 진짜 쓰레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벤트 하는 데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사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쓰레기들이 다 합하면은요. 1인당 한 1톤 정도 된대요. 아, 그래요? 얼마 전에 그 총리가 얘기했잖아요. 뉴질랜드 인구가 500만을 넘었다고요. 그런데 오클랜드 인구가 사실은 한 3분의 1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보통이요. 이제 물론 약간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은 대충 얼마 전에 제가 봤을 때 한 140만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140만 톤이 나오는 거예요. 쓰레기가. 네.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럭비구장 아세요? 럭비구장. 예. 상당히 크죠. 그죠. 오클랜드시에서 나오는 일주일 동안 나오는 쓰레기를 다 모으면은요 럭비구장 하나를 채운대요. 이든에 있는 럭비구장 예, 굉장히 예. 크잖아요. 예. 그거 하나를 일주일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이면 52개를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넓게 퍼질 수 있게 그렇게 많이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줄여야지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옆으로 넓게 했을 텐데 만약에 그걸 위로 쌓잖아요. 네. 위로 쌓으면은 스카이타워 있죠. 오클랜드 예. 시티에 있는 스카이타워 2배까지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2배 높이만큼. 그러니까 럭비구장만큼 넓은데 2배가 스카이시티 2배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줄여야지 된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파파쿠라 지역 같은 경우는 도입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네. 파파쿠라 지역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 그다음에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돼요. 그리고 밀포드 노스쇼어에 있는 밀포드 일부 지역이 이 음식물 쓰레기를 이전에 몇 년 전에 트라이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이미 도입을 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일반 쓰레기 이렇게 세 가지로 되고 그 외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스쇼어랑 와이타카리 같은 경우는 새 시스템이 도입이 됐어요. 일부는요. 음식물 쓰레기를 빼고. 그래서 지금 오클랜드시 같은 경우나 마누카우시 같은 경우는 통에 내보내지만 그 낼 때마다 돈을 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 때나 일주일에 한 번씩 내놓으면 수거를 해가지고 일반 쓰레기요. 사실은 그게 재산세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 수거비가 내가 당장 내지 않으니까 모를 뿐인 거지 재산세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입자든 누가 살든 무조건 재산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와이타카리나 노스쇼어 같은 경우는 재산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시 조금 다릅니다. 오클랜드나 마누카우 사시는 분하고는 레이시 쓰레기 수거 비용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 대신에 태그라는 걸 사요. 그래서 쓰레기통 그 뚜껑에 그 태그를 붙여서 그 내 통에 맞는 가격의 태그를 사서 붙여야지만 쓰레기를 수거해 가요. 그게 없으면 수거를 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80리터짜리 그리고 네. 120리터짜리 240리터짜리 세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오클랜드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120리터짜리가 다 보급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적다. 그러면은 오클랜드 카운슬에 연락을 해서 240리터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네. 아니면은 뭐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이 120리터도 사실은 상당히 무겁거든요. 아무리 그렇죠. 들고 가는 게 아니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핸들링하기 참 어렵고 우리는 쓰레기도 별로 나오지 않는다. 이런 집 같은 경우는 80리터를 신청을 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이게 가격이 올랐는데요. 80리터 같은 경우는 달러 70센트예요. 그리고 네. 파란색입니다. 그 태그가. 그리고 오클랜드 지역은 어차피 120리터인데요. 와이타카리나 노스쇼어 같은 경우는 일부 주택은 140리터짜리 약간 큰 통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그게 왜 그런지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전에 와이타카리나 노스쇼어 같은 경우는 그게 재활용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재활용통이 지금 원래 다른 데는 240리터잖아요. 근데 노스쇼어랑 와이타카리 같은 경우는 그거를 140리터짜리 재활용통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똑같이 전 오클랜드가 똑같이 하느라고 240리터짜리 통이 다 보급이 됐어요. 그러면서 140리터짜리 통을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리턴을 하던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일반 쓰레기로 쓰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만들지 않아도 되잖아요. 새 거를. 그렇기 때문에 140이랑 120이랑 똑같은 가격으로 지금 그렇군요. 예, 오렌지 태그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오클랜드나 마누카우에서는 할 수가 없는 통이에요. 실질적으로는요. 네. 단순 이제 노스쇼아나 와이타카리에만 있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오렌지색 태그를 사셔야지 되고요. 3달러 95센트입니다. 그리고 240리터짜리 같은 경우는 초록색이에요. 그린택이고 5달러 70센트고요. 음식물 쓰레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파파쿠라 지역하고 밀포드 지역만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다 2021년까지는 다 똑같이 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네. 모든 게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별도로 분리하는 게 내 지역에서 시행이 되면은요. 물론 이제 편지가 오고 다 이렇게 와요. 그리고 통이 이제 집집마다 다 배급이 되거든요. 배급이 될 때 23리터짜리 이제 통이 옵니다. 네. 그거는 밖에 내놓는 통이에요. 지금 일반 쓰레기 내놓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6리터짜리 통이 오는데요. 그거는 부엌에서 음식물 쓰레기 모으라고. 예. 그리고 그 안에 24장의 이제 디스포저블 라이너라고 해서 그러니까 분해가 되는 봉지예요. 그게 들어 있습니다. 24개가. 그래서 그 24개를 다 쓰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구입을 하셔야지 돼요. 아, 그렇군요. 그게 8장에 2달러 지금 현재 그런데요. 예. 앞으로 어떻게 가격이 변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그렇고요. 이 음식물 쓰레기통이 나오고 음식물 쓰레기를 내보내게 되면 반드시 이 봉지를 사용하셔야지 돼요. 아무리 내가 다른 분해가 되는 봉지가 있어도 그 봉지를 사용하면은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네. 이 봉지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이 봉지 사는 게 좀 돈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휴지나 아니면은 신문지 네. 이런 걸로 잘 싸서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게 잘 싸서 내보내시면 돼요. 네. 그렇지만 다른 비닐봉지를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카운슬 로고가 있지 않은 분해가 되는 봉지를 사용하면 수거해 가지 않거든요. 그 봉지를 사용하거나 신문지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예, 근데 보통 쓰레기라 하면 어떤 종류가 어느 만큼이나 나올까요? 이게 이제 카운슬에서 이제 쓰레기를 줄이자 하면서 조사를 한 거예요. 보통 가정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쓰레기를 버리는지 그 습관이라고 하면 네. 좋겠죠. 그거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물론 지역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노스쇼아나 와이타카리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자가 돈을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봉투를 60리터짜리 봉투를 사용했었고 지금은 수거를 해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쓰레기 봉투에 넣는 쓰레기를 줄이면 줄일수록 나한테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해서 다른 방법으로 많이 하는데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오클랜드나 마누카우 같은 경우는 그냥 버리면 가져가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분리를 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0% 정도는 가든 웨이스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이 쓰레기통에 넣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한 10% 정도는 재활용 쓰레기를 그냥 넣는답니다. 네.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나 병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다음에 아주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음식물 쓰레기예요. 45%.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분리를 해서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이제 통을 준비를 해서 거기다 내보내라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말로 매립지로 가야지 되는 쓰레기는 3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거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다른데요. 그러니까 35%에서 그러니까 35%를 다시 나누는 거예요. 요 35%에서 한 14% 정도가 기저귀고요. 그렇습니까? 나머지 21%가 일반 쓰레기래요. 애기 기저귀.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 지역에서는 이 아기 기저귀를 그러니까 그 천기저귀를 사용해라 하면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그 교육에 참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한테 엄마들한테 좋은 여러 가지 교육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천기저귀가 꽤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 교육에 참석하시면은 천기저귀를 조금 저렴하게 한 50% 많은 경우에는 한 70% 할인해서 구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특혜를 줘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에 참석을 하시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쓰레기를 정말 줄이고 그런 거에 이제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면은 사실은 일회용 기저귀를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죠. 또 아기 피부에도 사실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만약에 그 사시는 지역에 그런 행사가 있으면 참석하셔서 일회용 기저귀 사용을 줄이는 게 참 좋죠. 그런데 음식물 이제 가든 웨이스트, 종이와 나무 등은 이제 썩으니까 매립지로 가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그게 많은 분들이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요. 실제적으로 정말로 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나무라든가 이런 종이라든가 유기물 쓰레기요. 이거는 정말로 이 매립지에서는 플라스틱보다 더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썩으니까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잘못된 이제 생각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별도로 수거를 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권장을 하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매립지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자연 상태랑 상황이 전혀 달라요. 공기도 없고 수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 유기물이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는 지나서 썩고 다시 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흙에서 흙으로 된다라는 그거를 이제 반복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매립지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이게 분해가 되면서 정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유독성 침술수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메탄가스라든가 암모니아 가스라든가 이런 게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메탄가스 같은 경우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자연 상태에서 그냥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매립지로 가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유기물 쓰레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샌드위치나 이런 것들 보통 자연 상태에서 금방 분해되거든요. 금방 썩잖아요. 그렇죠. 솔직히요. 그런데 이 매립지로 가면은 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대요. 완전히 분해가 되는데 그러면서 그 사이에 많은 독성액이 나오거나 메탄가스가 나오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자연 상태에서 한 바나나 껍질 같은 경우 한 2달 요 정도면은 분해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립지로 가잖아요.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신문지 같은 경우도 이 매립지에서 발견된 한 60년이 된 신문지를 발견을 했는데요. 네. 그대로 읽을 수 있대요. 분해가 그렇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조심을 하시라는 건데 아기 기저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회용 기저귀요. 일회용 기저귀 분해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대충 자연 상태에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건요. 한 예상을 했을 때 여태까지 진행 과정을 봤을 때 한 45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연 상태에서. 예, 거의 썩지 않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매립지로 가잖아요. 매립지로 가면은 수천 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그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해야지 되면은 저희가 또 권해드리는 거는 변은 그 변기에 버리고 나머지만 쓰레기통에 버리라고까지 권해드려요. 그만큼 그게 섞이면서 더 안 좋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한 번만 신경 쓰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기가 태어나서 기저귀를 썼어요. 근데 그 기저귀를 사용한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데 이 기저귀는 매립지에 아주 싱싱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좀 이 아기 기저귀 사용은 조금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적으로는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화목하게 지내는 친구를 많이 만들되 좋은 자는 1000명 가운데 하나만을 골라라. 집에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인포나우의 김혜정 상담원과 함께 쓰레기를 줄이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KCR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